지난 영상에 이어 1일 30분 공부법 몇 가지를 추가로 소개합니다. 1. 통근 시간을 이용하자. 신문은 빠르게 요점만 파악하고 30분 이상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전철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집 근처역에서 한두 역 정도 거슬러 올라가서 자리가 날 수 있다면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전철 안에서 앉아 공부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귀갓길 전철 안에서 피로가 느껴질 때는 오히려 눈을 잠시 붙였다가 집에 돌아온 후에 공부하는 편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가 맑다면 전철 안에서 공부를 하고 그날은 30분 정도 빨리 잠자리에 들어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유난히 피곤한 날은 1시간 정도 일찍 자고 다음날 1시간 일찍 일어나 공부합니다. 결국 공부하는 행위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컨디션이 좋을 때 집중하여 공부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공부를 막 시작한 초기에는 지식의 흡수보다 공부를 하는 행위 자체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이라도 무리하여 공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 성과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부한다는 행위를 통해 지식을 흡수했다라는 만족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도저히 앉아서 통근할 수 없는 분들은 선 상태에서 비즈니스 서적이나 업무 관련 서적을 읽으면 됩니다. 날마다 통근 시간을 이용하면 최소한 한 달에 책 4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편도 통근 시간이 45분이라면 공부를 위해 매월 33시간, 연간 약 400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음성을 이용하면 죽은 시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나 도보로 통근할 때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오디오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시각적 자극보다 청각적 자극이 기억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저자는 늘 운전 중에는 영어 회화 CD를 듣거나 영어나 비즈니스 관련 내용이 담긴 mp3 파일을 담아 걸으면서 듣는다고 합니다. 이동 중에 하는 공부는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과 물론 다르지만 그 효과는 매우 뛰어납니다. 또한 음성을 이용해 공부하면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같은 책을 10번 반복하여 읽는 것은 힘들지만 음성은 10번을 들어도 크게 힘들지 않습니다. 음성을 이용하면 비생산적인 이동 시간을 생산적인 공부 시간으로 바꿀 수 있으며 반복 학습이 가능하므로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3. 마지못해 하는 공부는 뇌에 고통을 줄 뿐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집중력은 그다지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저자의 경우는 30분이 한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부 습관이 몸에 배지 않은 사람은 집중력이 떨어진 후에도 무리하여 공부를 계속합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다음과 같이 뇌가 공부를 고통스러운 감정들과 연관시키게 됩니다. 공부는 인내, 불쾌, 지겹다. 공부의 효율이 가장 높고 집중력이 강한 시간대는 사람마다 제각기 다릅니다. 아침에 집중력이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 반대로 밤에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대를 파악하고 능률이 오르지 않는 시간대는 단호하게 공부를 포기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대신 취미생활 등 자유시간으로 활용하거나 집중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일을 합니다. 4. 30분 공부, 15분 휴식을 기본으로 한다. 뇌에 공부는 고통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으려면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해야만 합니다. 저자는 30분간 공부하고 15분간 휴식하는 패턴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이제 막 공부에 습관을 들이기 시작한 사람은 15분 공부하고 45분 휴식해도 괜찮습니다. 공부, 휴식, 사이클을 한 세트로 하여 이것을 2, 3세트 반복하면 간단하게 한두 시간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집중력이 떨어져 공부가 싫어지기 전에 공부를 일시 중단하는 방법이 요령입니다. 공부 자체를 싫어하면 몇 년에 걸쳐 꾸준히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 습관을 기르는 요령은 집중력이 높을 때 공부하고 조금이라도 실증이 나면 바로 공부를 중지하여 공부가 싫어지는 상황을 사전에 피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실증을 느끼고 난 다음에 휴식을 취하지 말고 실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쉬어야 합니다. 5. 독서는 최고의 휴식이다. 저자는 주로 휴식 시간에 읽고 싶었던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휴식 시간에 독서를 하면 뇌가 쉬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부하는 내용이 다르거나 흡수한 정보의 종류가 바뀌면 그때마다 뇌의 다른 부위가 작동하기 때문에 환기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학 공부에 실증을 느꼈다고 해서 공부 자체에 실증이 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부하는 과목이나 내용을 바꾸어주면 다시 원만하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한 겸업 작가는 책상이 2개로 갑니다. 한쪽 책상에는 소설을 쓰고 그 작업에 실증이 나면 또 다른 책상에서 다른 일을 진행합니다. 다시 그 일이 지겨워지면 원래 책상으로 돌아가 창작 활동을 계속합니다. 이것은 흡수하거나 생산하는 정보의 종류가 다르면 뇌가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공부와 공부 사이의 휴식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한 달에 책 1-2권은 거뜬히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이 책을 읽었지만 많이 까먹고 실천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이 1일 30분 공부법을 실천했다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후회도 됩니다. 이번 리뷰를 위해 다시 정독을 하고 나서 생산적인 시간 확보를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에 소개한 내용 외에 책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 여러분들도 여건이 되시면 책을 구매하셔서 정독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